안녕하세요. 시 쓰고 책 만드는 이도훈 시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잠들기 전 시 한 편이라는 유튜브를 준비하면서요.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시를 쓰는 시인인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고요. 등단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15년도에 월간지를 통해서 제가 등단을 했고요. 시집은 맑은 날을 매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집은 2018년도 아르코 문학 창작극임이라고 해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발간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책을 내게 됐고요. 나름 주변에서 시가 괜찮다고 하는데 독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 시가 다소 좀 어려워서 일반 독자들이 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일정 부분은 또 저도 동감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좋아하는 그 나태주 선생님의 뭐 들꽃 같은 시 너무 좋죠. 이런 시 너는 왜 못 쓰냐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저도 쓰고 싶습니다. 쓰고 싶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그런 시를 쓸 정도로 그렇게 숙성되지 못한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못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쓰는 시인의 어떤 단계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냐? 그냥 쓰는 시, 막 쓰는 거죠. 시가 좋아서 막 쓰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시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시를 읽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치하다. 유치한 시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시를 조금 배우면서 어떤 시가 되냐면 흉내내는 시를 쓰게 됩니다. 흉내내는 시라는 거는 시를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그런 거보다는 조금 멋도 있는 것 같고 뭐 괜찮은 것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볼 때는 괜찮아, 뭐 좋은 것 같아 이런 평을 듣는데 시를 쓰는 시인이 봤을 때는 영 꽝인 시. 야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 뭐 이런 시들. 그래서 우리가 흉내내는 시의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배우게 되면 정말 시다운 시가 돼요. 시다운 시라는 건 뭐냐면 하고 싶은 어떤 심오한 내용을 그 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뭔가 독자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너무 꽁꽁 숨겨놔갖고 일반인이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또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설명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읽는 독자들은 현대시가 너무 어려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심오한 시들이 시간이 지나서 연륜이 지나서 성숙되게 됩니다. 성숙되다 보면 4단계의 시, 좋은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부터 당장 뭐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시를 더 공부하고 시를 더 연구하고 또 인생을 더 살고 김치가 익듯이 이렇게 푹 익어야 나중에 나오는 게 좋은 시다. 그래서 요즘 젊은 시인들, 그 다음에 현대의 시인들이 이제 3단계 시다운 시, 또 저 또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더 공부를 해야겠죠. 요새 그 시집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갖고 좀 시인들이나 출판사가 좀 어렵긴 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집을 많이 샀어요. 시집을 많이 사기도 하고 선물로도 많이 주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그 시마라는 시 잡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교정이 다 끝나서 이제 곧 인쇄를 들어가는데 이 시마라는 시집은 시 잡지인데 일반인 상대로 하는 잡지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태주 선생님한테 그 원고를 받았어요. 그 나태주 선생님이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선생님은 계속 시를 쓰면서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보냈다. 그런데 그 답장이 온 것이 70 넘어서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유명해진 지가 몇 년 안 되신 거예요. 책도 최근에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최근에 유명세도 타셨고 강연도 많이 나가시기도 하는데 70년 동안은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태주 선생님의 들꽃 같은 시를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젊은 시인들, 현대시를 쓰는 이 시인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집도 많이 사주시고 또 시집도 많이 선물해 주시고 해야 이 시인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돼서 나중에 아주 좋은 시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4단계 정도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생각한 이유는 제 시집이 있는데 이 시가 저는 나름대로 이제 쉽게 썼다고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를 읽는 분들이 제 시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잠 못 드시는 분이 많아서 ASMR 형식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돈 너도 한번 해봐 라는 권유가 있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들려드릴 제 시는 비를 위한 지붕인데요. 그리고 제 시집이 이제 다른 시집하고 다른 게 뭐냐면 보통 시집 뒤에는 해설이 붙어 있어요. 해설이 붙어 있어 갖고 평론가나 이제 시인 선생님들이 그 시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읽고서 이제 시를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해설은 좀 쉬워서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시를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시는 해설이 더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너무 전문 용어가 많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시보다도 더 해설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집 해설을 쓴 게 아니고요. 시인과의 대화라는 그 담화 형식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혜미 시인이라고 저랑 전에 월간지 만들 때 같이 작업을 한 시인이 계신데요. 그분이 담화 형식으로 글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궁금한 거, 시에 대해서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이렇게 물으면 제가 거기서 답을 해서 담화집식으로 해설을 썼기 때문에 그 해설을 읽으면 아마 조금 더 시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 첫 시는 이제 비를 위한 지붕으로 정했는데요. 요새 이제 비도 간간히 오고 있기도 하고 곧 장마도 준비가 돼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비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를 보면 비에 관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해봤고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비가 오는 날 창문을 보게 된 거죠. 창문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사는 곳이 아파트 1층이거든요. 아파트 1층이니까 비 소리가 이제 잘 들려요. 근데 전에 17층 살 때는 이거 비가 오는지 뭐 눈이 오는지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니까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층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1층에 와서 뭐 불편한 것도 많은데 가장 좋은 거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때 그 감정을 시로 한번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비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추억도 나고 그 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비는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강이나 바다에 모여 있다가 또 수증기로 증발했다가 구름 사이에 있다가 또 비가 돼서 또 내려오는 이런 계속 순환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를 언젠가 내가 한 번은 만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 뭐 강이나 바다에 갔을 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구름 사이를 지나갔을 때 그때 혹시 나랑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시인의 어떤 상상이 이제 가미가 된 거죠. 또 비가 내리다 보면 이제 지붕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각 지붕이 있잖아요. 옥상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럼 이제 비가 그 옥상에 떨어지면 또 아플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옥상에 떨어진 비는 나랑은 못 만나겠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붕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뾰족 지붕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 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계속 확장이 돼요. 뭐 추억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전생도 들어가게 되고 비하고 관련된 지붕 또 지붕하고 관련된 뭐 유럽의 지붕에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모아서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뭐 어렸을 때 이제 물장구 치던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도 비하면 추억이 많이 있겠는데, 저 또한 비하면 추억이 많이 있죠. 유년 시절의 비는 조금 우울한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었고요. 갑자기 내린 소나기라든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 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보면서 나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데 아주 오래된 친구 같은 이 비인데 이 비가 내릴 때 내가 창문을 꼭 닫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튼도 치고 창문도 열고 한동안 비를 보아야 한다. 또 내리는 비도 창문에 와서 불빛을 볼 거고 나를 볼 거고 그러면 언젠가 나와 만났던 그런 것들을 또 회상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목소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한번 낭송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를 위한 지붕 이도훈. 비는 지상으로 내리는 중에 가장 먼저 지붕을 만난다. 뾰족한 지붕은 지상의 한 점으로 보일 것이므로 빗방울은 그 한 점에 안착하려 할 것이다. 끝이 뾰족한 지붕은 빗방울에 대한 예의인 것. 돌아올 길을 예견하는 선구자 같은 것. 빗물을 담은 기아들은 빗방울로 하여금 그곳이 물결이라고 믿게 할 것이다. 창문은 가장 먼저 빗방울을 보게 되는 지상의 불빛, 문명일 것이므로 비 오는 날엔 잠시 커튼을 열어놓아야 한다. 비는 창문을 통하여 사람의 얼굴을 만날 것이다. 자신들이 아주 오래전에 사람의 곁에서 날아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낼 것이다. 창가에 비친 불빛에서 그의 전생을 가늠할 것이다. 가벼운 리듬이었다는 것과 후덥지근한 안개였다는 것과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과 손끝에 진한 라벤더 향이 묻어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낼 것이다. 노란 장화에서 뛰어올랐던 잔상과 누구와 부둥켜 엉킨 흔적으로 창문을 스쳐갈 것이다.
비를 위한 지붕. 이도훈. 비는 지상으로 내리는 중에 가장 먼저 지붕을 만난다. 뾰족한 지붕은 지상의 한 점으로 보일 것이므로 빗방울은 그 한 점에 안착하려 할 것이다. 끝이 뾰족한 지붕은 빗방울에 대한 예의인 것. 돌아올 길을 예견하는 선구자 같은 것. 빗물을 담은 기어들은 빗방울로 하여금 그곳이 물결이라고 믿게 할 것이다. 창문은 가장 먼저 빗방울을 보게 되는 지상의 불빛, 문명일 것이므로 비 오는 날엔 잠시 커튼을 열어놓아야 한다. 비는 창문을 통하여 사람의 얼굴을 만날 것이다. 자신들이 아주 오래전에 사람의 곁에서 날아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낼 것이다. 창가에 비친 불빛에서 그의 전생을 가늠할 것이다. 가벼운 리듬이었다는 것과 후덥지근한 안개였다는 것과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과 손끝에 진한 라벤더 향이 묻어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낼 것이다. 노란 장화에서 뛰어올랐던 잔상과 누구와 부둥켜 엉킨 흔적으로 창문을 스쳐갈 것이다.
비를 위한 지붕 이도훈. 비는 지상으로 내리는 중에 가장 먼저 지붕을 만난다. 뾰족한 지붕은 지상의 한 점으로 보일 것이므로 빗방울은 그 한 점에 안착하려 할 것이다. 끝이 뾰족한 지붕은 빗방울에 대한 예의인 것. 돌아올 길을 예견하는 선구자 같은 것. 빗물을 담은 기아들은 빗방울로 하여금 그곳이 물결이라고 믿게 할 것이다. 창문은 가장 먼저 빗방울을 보게 되는 지상의 불빛, 문명일 것이므로 비 오는 날엔 잠시 커튼을 열어놓아야 한다. 비는 창문을 통하여 사람의 얼굴을 만날 것이다. 자신들이 아주 오래전에 사람의 곁에서 날아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낼 것이다. 창가에 비친 불빛에서 그의 전생을 가늠할 것이다. 가벼운 리듬이었다는 것과 후덥지근한 안개였다는 것과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과 손끝에 진한 라벤더 향이 묻어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낼 것이다. 노란 장화에서 뛰어올랐던 잔상과 누구와 부둥켜 엉킨 흔적으로 창문을 스쳐갈 것이다. 비를 위한 지붕 이도훈. 비는 지상으로 내리는 중에 가장 먼저 지붕을 만난다. 뾰족한 지붕은 지상의 한 점으로 보일 것이므로 빗방울은 그 한 점에 안착하려 할 것이다. 끝이 뾰족한 지붕은 빗방울에 대한 예의인 것. 돌아올 길을 예견하는 선구자 같은 것. 빗물을 담은 기아들은 빗방울로 하여금 그곳이 물결이라고 믿게 할 것이다. 창문은 가장 먼저 빗방울을 보게 되는 지상의 불빛, 문명일 것이므로 비 오는 날엔 잠시 커튼을 열어놓아야 한다.
비는 창문을 통하여 사람의 얼굴을 만날 것이다. 자신들이 아주 오래전에 사람의 곁에서 날아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낼 것이다. 창가에 비친 불빛에서 그의 전생을 가늠할 것이다. 가벼운 리듬이었다는 것과 후덥지근한 안개였다는 것과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과 손끝에 진한 라벤더 향이 묻어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낼 것이다. 노란 장화에서 뛰어올랐던 잔상과 누구와 부둥켜 엉킨 흔적으로 창문을 스쳐갈 것이다.